그래도 여기는 좀 가격대가 있어서요. 1층에 편한 브랜드들도 많으니까 거기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윤경자 할머니에게 명품 관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후 백화점 고위직 직원들이 허리 숙여 사과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경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당신의 옷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말합니다. 지금 내용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많이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사는 사람과 그것을 숨기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후자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재산을 감추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한 명품 매장에서 벌어진 모욕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윤경자 할머니는 발이 아팠습니다. 손주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10년째 신던 검은 구두는 이미 밑창이 다 닳아 있었죠. 새 구두를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72의 윤경자 할머니.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둘을 키웠죠. 은행 창구에서 시작해 지점장까지 올라갔고 퇴직 후에는 작은 부동산 몇 개에 투자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산 땅이 몇십 배로 뛰었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한 건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줬죠. 지금 그녀의 자산은 아들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엄마가 연금 받으며 사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할머니는 자신의 부를 숨기고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손을 벌리고 친구들은 거리를 둡니다. 아들들마저 자신을 돈으로 보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여전히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낡은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녀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감자와 사과를 샀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아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구두 한 켤레만 사면 되니까 금방 다녀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된 베이지색 카디건, 검은 면바지, 밑창 다른 슬리퍼, 그리고 손에 든 비닐봉투. 어쩐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구두만 사면 되니까요. 명품가는 2층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브랜드 로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프라다. 화려한 쇼윈도 안에는 핸드백과 구두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한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 안에 있는 검은 구두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았죠. 매장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명의 직원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들이었죠.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 정장, 붉은 립스틱, 높은 하이힐. 그들은 할머니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매장은 조금 고가 제품들이 많거든요. 한 직원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그냥 구두 하나만 볼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가격대가 있어서요.
1층에 편한 브랜드들도 많으니까 거기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 손에 든 비닐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봉투가 이 고급 매장을 더럽히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쫓겨나는 건가? 구두를 보겠다는데도 비싸도 괜찮아요. 손주 결혼식이 있어서 좋은 걸로 하나 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원이 한숨을 쉬듯 말했죠. 그럼 구경만 하세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제품에 지문 묻으면 저희가 닦아야 해서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한 여자는 동행한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며 키득거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죠. 그저 구두 하나를 사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옷차림이 초라해서? 비닐봉투를 들고 있어서? 저기요, 여기선 음식물 반입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직원이 할머니 손에 든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밖에 두고 올게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두셔도 저희 매장 앞에는 놓으실 수 없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내쫓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이 고급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였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른 데 가볼게요. 할머니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분노? 아니, 그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 그때였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한 여자 손님이 나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50대 여성이었죠. 그녀가 지나가며 할머니를 흘끗 보더니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왜 여기 오는 거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직원이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죠. 죄송해요.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참지 않기로. 모욕은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당한 모욕은요.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죠. 홍민수, 이 백화점 본사 기획실 차장. 할머니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죠. 할머니가 보유한 이 백화점 주식 때문이기도 했고 그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해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연결됐죠. 여보세요, 이사님. 홍 차장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민수 씨, 나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백화점 2층 명품관에 있는데 매장 직원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두 하나 보러 왔다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교육을 받았나 봐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어느 매장이세요?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매장 다음 분기 고객 서비스 평가 대상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도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째려보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봤죠. 그들은 할머니가 전화하는 걸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냥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 보셨으면 나가주세요. 첫 번째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방해가 되니까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손에 든 비닐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장에서 산 감자와 사과.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검소하게, 조용히,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선택이 모욕으로 돌아왔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여자 하나. 맨 앞에 선 남자가 홍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왔죠.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뒤따라온 두 사람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죠.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매장이었습니까? 홍 차장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전 자신을 쫓아낸 매장을 가리켰습니다. 홍 차장과 그의 일행이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죠. 매장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 할머니를 내쫓던 그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홍 차장이 매장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징계까지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죠. 아니요, 이사님. 이건 명백한 고객 모욕입니다. 우리 백화점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원칙입니다. 홍 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황급히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이어 조금 전 할머니를 내쫓던 직원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 뵙고 이사님을. 이사님?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이사라는 걸 알았으면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직원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사여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손님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매니저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구두 좀 볼게요. 원래 그러려고 온 거니까요. 매니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지금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길을 터줬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의자를 가져왔고 가장 고급스러운 구두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이번 시즌 신상입니다. 이탈리아 수제 가죽으로. 저기 쇼윈도에 있던 검은 구두요. 그거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쇼윈도에서 구두를 꺼내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신어봤습니다. 발에 딱 맞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신고 가기에 완벽했죠. 이거 살게요. 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금 전 자신을 내쫓던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기요. 할머니가 부르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 있어요?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똑같이 대해주세요. 저를 이사로 대하듯이요. 옷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님이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구두 상자를 들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홍 차장이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홍 차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제 재산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제 옷부터 보거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잘못됐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살면서 모욕당할까요? 아니면 조금 바꿔볼까요? 홍 차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말씀하세요. 다음 달에 우리 재단이랑 백화점이랑 후원 협약 맺기로 했잖아요. 그 행사, 이 매장에서 하면 안 될까요? 홍 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요? 네. 그리고 그날 저는 오늘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올게요. 비닐봉투도 들고요. 이사님, 걱정 마세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하려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어떤 옷을 입는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윤경문화복지재단과 백화점의 후원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장소는 2층 명품관, 바로 그 매장 앞이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레드카펫을 깔고 화환을 놓고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그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 검은 면바지, 그리고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비닐봉투. 다만 발에는 그날 산 새 구두를 신었죠. 백화점 입구에 도착하자 홍 차장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이렇게 오시게요? 왜요, 이상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기자들이 많아서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백화점 임원들, 재단 관계자들, 기자들. 그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낡은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가 걸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분이 이사장님이세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맞습니다. 윤경자 이사장님이십니다. 홍 차장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호기심.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보였습니다. 저번에 할머니를 내쫓던 바로 그 직원. 그녀는 매장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질렸죠. 협약식이 시작됐습니다. 백화점 대표와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인사말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문화복지재단 이사장 윤경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며칠 전 저는 이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구두를 사러 왔을 때 직원들은 제 옷차림을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가난해 보인다고,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옷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회. 우리 모두가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부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을 바꾸는 거라는 걸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진짜 부는 옷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옷이 아니라 태도를 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할머니는 조금 전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직원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이 사회가 만든 피해자니까요. 다만 오늘 이후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님은 손님입니다. 그 어떤 옷을 입든 어떤 가방을 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비닐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시장에서 산 감자와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건가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삶이니. 제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숨지 않고 떳떳하게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라 편견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크게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아마 열심히 일하며 꿈을 키우고 있을 나이였죠. 이름이 뭐예요? 김수진입니다. 수진 씨 앉아요. 할머니는 근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징계받는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차장님한테 말했어요. 징계는 안 해도 된다고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장님을 수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가르친 대로 행동했을 뿐이죠.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죠. 은행에서 일할 때 옷 잘 입은 손님한테는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손님한테는 차갑게 대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대했죠. 그런데 그분이 통장을 꺼내는데 잔액이 10억이 넘더라고요. 수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으로 알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어요. 그래서 지점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제가 준 건 벌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손님 대할 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손주 결혼식 준비해야 해서요. 이사장님, 수진이 불렀습니다. 네, 그 구두 정말 예쁘세요. 할머니는 발을 들어 구두를 보여줬습니다. 새로 산 검은 구두.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진 씨가 추천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덕분에 좋은 구두 샀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그럼요. 수진 씨 때문에 이 구두를 샀으니까요. 나쁜 기억만 남긴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손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산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에는 그날 산 구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이 구두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백화점에서. 재미있는 경험도 하고 왔지. 손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검소하게, 하지만 떳떳하게요. 돈이 많든 적든 자신을 잃지 않고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손주 벌써 다 컸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손주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편했습니다. 새 구두 덕분이었죠. 하지만 더 편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할머니는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 구두. 이건 그냥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할머니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어떻게? 손주분 결혼식이라고 하셔서요. 축하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홍 차장님한테 들었어요. 오늘 손주분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 축하도 드리고 싶어서요. 수지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해요. 옷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요. 그랬더니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할머니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수진 씨,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으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직원. 한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지혜를 전해줬습니다. 수진 씨, 밥 먹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 있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시게요? 왜요? 수진 씨가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수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할머니는 단골인지 주인 아주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자 씨, 오랜만이네요. 오늘 손주 결혼식이었죠? 네. 잘 끝났어요. 축하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친구예요. 할머니는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라니. 할머니가 자신을 친구라고 불러줬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집어 국밥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수진 씨도 먹어봐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좋은 음식은 비싼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명품관에서 일하면 힘들죠? 가끔요. 손님들이 까다로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분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진짜 서비스예요. 두 사람은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수진의 꿈,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에 신은 구두가 편안했습니다.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구두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 모욕과 수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배움과 성장으로 끝난 이야기.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화를 내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해하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길. 할머니는 구두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구두는 그저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낮춘다는 것. 진짜 부자는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이해가 복수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요. 그날 명품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욕으로 시작했지만 배움으로 끝난 이야기. 복수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화해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시장에 갑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낡은 옷을 입고. 하지만 이제는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